2025학년도 경희대학교 모의논술 특강, 인문체육계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술의 출제 유형 및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항은 전체 두 문항이고요. 논제 1과 논제 2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논제 1은 801자에서 900자, 논제 2는 1001자에서 1100자 이렇게 두 가지 문제가 제시되고 시간은 총 120분이 주어집니다. 출제 유형은 자료 제시형이어서 제시문과 논제가 주어지는 방식이고 출제 범위는 고등학교 교과과정 내에서 출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희대학교 논술 대비 일반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술의 주제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근거를 합니다. 주로 사회, 생활과 윤리, 사회윤리, 경제, 국어, 문학 등의 교과서를 참고를 하고 있고 사회적 쟁점에 대한 찬반 토론보다는 인간이나 사회의 보편적 주제에 대해서 깊게 사고하고 토론하는 것을 요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사적 주제에 대해서 무관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주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이론이나 유명인의 주장이나 명언 등을 단순 요약하거나 암기해서 적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특정 주제를 일방적인 방식에서 이해하지 말고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는 것을 연습하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보존활동에 관한 문제가 많이 제출되고 있는데요. 환경보존은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어진 지문 안에서 그것에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것이 텍스트 해석 능력을 기르는 것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주제나 이론 중심으로 암기하거나 준비해서 자기가 공부한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를 충분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답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학생들의 경우에는 주어진 시간 안에 많은 분량을 쓰다 보니 자연스러운 문장을 쓰는 것보다는 주어진 지문을 그대로 옮겨 적는 학생들이 꽤 많은데요. 그것보다는 자연스러운 자기 문장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지문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간략하게 요약하는 방법과 비교와 대조, 분류하는 방법이 많은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요약하는 연습이 충분하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A와 B 혹은 A, B와 C, D가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충분하게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 그런 분류 방식을 연습하는 것이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요구하는 형식이 되게 중요합니다. 논술은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분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분량이 너무 미흡하거나 분량을 너무 초과할 경우에 큰 감점 요인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분량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정서법이나 문단 구분, 특히 글씨체에도 상당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의논술의 경우에는 글씨체가 관계가 없지만 본논술의 경우에는 글씨체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박또박 정서법으로 자기 글을 쓰는 연습을 충분히 하신 학생들이 아무래도 높은 점수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안 작성 요령을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논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판하라라고 했을 경우에는 비판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평가하라라고 하는 것은 A의 입장에서 B를 평가하라라고 하면 당연히 A의 입장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B의 입장이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A에서 B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분류하라, 요약하라 역시도 분류하는 것과 요약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주어진 제시문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예를 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태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 필요하다, 필요 없다. 이게 기본적으로 주어진 지문과 관계없이 밖의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제시문 안에서 답을 찾는 것이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런 경우에 학생들이 왕왕 일반 지식에 근거해서 답안을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큰 감점 요인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달력이나 가동력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답안지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전달력이나 가동력이 떨어지는 답안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깨끗한 글씨를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중언부언하기보다는 간결한 문장을 쓰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결한 문장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짧은 문장은 아닙니다만 중문, 복문을 많이 써서는 간결한 문장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글쓰기 연습을 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짧은 문장으로 쓰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안을 채점하다 보면 학생들 중에 이러 해서 결국 이렇다라고 하는 식으로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답안보다는 처음에 뭔가 요지를 혹은 자기 주장을 제시하는 두괄식 방식이 훨씬 더 간명해 보이고 선명해 보입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자기 주장을 쓸 때는 첫 문장에 자기의 주장을 배치하는 것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문체육계 논술 논제의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제가 두 가지가 제시가 되는데 논제 1은 가나 다 세 개의 지문을 주고 다의 시각에서 가와 나의 입장에 대해서 평가하시오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다의 시각이 무엇인지를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와 나의 입장이 각각 무엇인지를 정리하시는 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가하시오라고 하는 거니까 다의 입장에서 보면 가는 이렇게 평가할 것이다. 다의 입장에서 보면 나의 입장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쓰시는 것이 가장 좋은 답안인 것 같습니다. 논제 2의 경우에는 4개의 지문이 나갑니다. 라, 마, 바, 사가 나가는데요. 대개 입장이 유사한 두 부류로 묶어서 그중 한 입장을 선택해서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입장을 비판하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나갑니다. 예를 들면 라, 마, 바, 사 중에 하나와 세 개가 묶일 수도 있고 두 개와 두 개가 묶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의 경우에는 라와 마가 같은 입장이고 바와 사가 비슷한 입장인데요. 그렇다면 라, 마, 바, 사를 제대로 묶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 두 가지를 분류할 때 분류 기준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해했냐라고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 마, 바, 사의 경우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해서 분류하는 것이 우선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개로 분류한 입장 가운데 한 입장을 요약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라와 마를 선택했다고 한다면 라, 마는 내용이 어떤 것이고 입장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걸 간략하게 요약해서 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입장에서 선택하지 않은 입장, 예를 들면 이번의 경우에는 바와 사인데요. 바, 사의 입장이 무엇이고 그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비판이 가능할 거냐라고 하는 식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보시면 그래서 논제 2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두 부류로 묶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공통점과 차이점에 기초해서 두 부류로 묶고 난 다음에 자기가 선택하는 입장을 요약하고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입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렇게 크게 보면 세 단락 혹은 네 단락으로 구성되는 것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번 2025학년도 인문체육계 모의 논술은 아래와 같이 이렇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논제 1은 제시문 다의 시각에서 가와 나의 입장에 대해서 평가하시오라고 나와 있고 논제 2의 경우에는 라에서 사까지의 입장이 다 유사한 두 부류로 묶어서 그중 한 입장을 선택해서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입장을 비판하시오라고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 출전을 잠깐 보시면 가의 경우에는 책 제목이 언어라고 되어 있죠. 나의 경우에는 이렇게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다도 언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 다로 이루어져 있는 논제 1은 언어와 말에 관한 문제인 거고요. 라의 경우에는 오디오북, 그 다음에 마의 경우에는 디지털, 그 다음에 바는 문학 작품이고요. 사는 아날로그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라, 마, 바, 사는 키워드를 찾는다면 디지털과 아날로그라고 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출제 개요 및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시문을 충분하게 이해했냐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입장을 정리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을 평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찬반 논리가 아니라 인문학적 시각에서 다양성과
성찰하는 능력을 갖고 있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이 논제 1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의 논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번 경우에는 다의 경우에는 두 가지 입장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말이 언어 질서를 파괴하기도 한다. 그리고 동시에 다양한 세대와 계층을 융화시켜주는 현상이라고 하는 양면적 입장이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선택해서 예를 들면 다는 새 말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거나 혹은 새 말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라고만 쓰면 감점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새 말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새 말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의 입장이 양면적이어서 이 부분을 잘 짚어내느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이고 이 양면성을 잘 짚어낸 학생들의 경우에는 높은 점수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와 나의 경우에는 가는 표준어 규정이라든가 한글 맞춤법 등의 언어 규범을 준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게 몇몇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 표준어 규정이나 한글 맞춤법 등의 언어 규범을 무엇보다 준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완고한 입장인데요. 그 입장을 잘 정리했으면 될 것 같고요. 나의 경우에는 새 말이 때로는 세계를 확장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말맛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어서 그런 개념 창출을 통해서 세계를 확장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라고 해서 긍정적인 입장이지요. 그래서 가와 나는 비교적 선명하게 구분이 되는데 다의 입장이 양면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좀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의 입장, 양면적 입장에서 보면은 가는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혹은 나는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문제 답안을 쓰는 것이 가장 올바른 답안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논술 답안을 채점하다 보면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비슷한 문장을 반복하거나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아마도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많지 않고 생소한 문장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사실은 그냥 단순한 요약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감점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이 입장은 이런 관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자기의 언어로 서술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논제 1의 예시 답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의 경우에는 양면적 입장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급식충, 진지충, 기모찌 이런 것처럼 SNS나 유튜브 같은 인터넷 공간에서 새로 만들어진 단어들이 때로는 규범과 질서를 해치기도 하고 사람들의 언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을 위태롭게 만들기 때문에 자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가성비나 식감 같은 경우는 특히 나쁜 어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성비나 식감처럼 새로운 말들이 가면 갈수록 사용 계층과 범위가 넓어져서 전 세대 모두에게 사용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말이 세대 간의 융화나 공감 범위의 확대를 불러온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의 경우에는 특정한 새로 만들어진 언어들이 뭔가 다른 사람들을 구획짓거나 비판하거나 비난하기 위한 용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자제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다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는 새 말이 언어 규범과 질서를 파괴한다는 다의 시각에 동의한다. 그래서 앞부분에 나와 있는 다의 첫 법은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과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나의 경우에는 오히려 새 말의 탄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다의 시각에 동의한다. 자, 여기서 동의한다가 여기에 동의하느냐라고 하는 걸 구분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동의하느냐에 대해서 구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가 양면적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가는 다에 동의한다. 나는 다에 동의한다. 혹은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는 것은 이 두 가지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감점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논제 2의 경우에는 라, 마, 바, 사 네 가지가 제시가 되었는데요. 라의 경우에는 디지털 시대가 시작되어서
독서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고 대표적으로 이제 소리책 같은 것이 있다. 반드시 책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종이 형태로 읽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냐라고 해서 소리책을 통한 독서의 긍정적 기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의 경우에는 디지털 환경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인문학 연구자들이 텍스트 읽기라고 하는 것으로 했다면 지금은 데이터 읽기라고 하는 방식으로 변했다. 그래서 굉장히 무궁무진한 데이터를 가지고 인문학이 새로운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라와 마의 경우에는 키워드가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는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대표되는 현대 문명이 인간과 자연의 소통을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이 이야기하기를 텔레비전을 끄니까 벌레 소리가 들리더라 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키워드가 아날로그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외국의 사례를 가져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특히 어린 학생들이 이렇게 아이패드라든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것보다는 책을 가지고 종이책을 가지고 공부할 때 훨씬 더 집중이 잘 되고 효율적이더라 라고 하는 어떤 학습법을 가지고 와서 아날로그 문화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거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아날로그와 디지털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간혹 학생들 중에서 이 전체 키워드가 책이나 독서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책이나 독서라고 얘기해 버리게 되면 바의 경우에 텔레비전을 끄면은 자연의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정확한 답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핵심적인 내용은 디지털 문화와 아날로그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문화를 긍정하느냐, 아날로그 문화를 긍정하느냐. 간혹 학생들 사이에서는 키워드가 디지털이고 디지털에 대해서 라마는 긍정하고 바사는 부정한다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바사를 부정한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정확한 답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와 마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거고 바와 사는 아날로그가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점을 하는 입장에서는 라마는 디지털, 바사는 아날로그 이렇게 접근하는 답안을 가장 선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마, 디지털 문화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라마와 아날로그 문화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바사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그러면 당신은 이제 어느 쪽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날로그나 디지털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이 아니라 라마에 근거한 바와 사에 근거한 비판이어야 하기 때문에 바와 사가 혹은 라와 마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입장을 요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간혹 학생들이 앞 단계는 잘 설명을 했는데 뒤에 가서는 그냥 아날로그나 디지털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큰 감점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시문에 대한 분석만이 아니라 자기의 언어를 사용해서 일목요연하게 쓰는 것이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을 방법입니다. 예시 답안을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날로그 문화의 긍정성을 옹호하는 입장, 바사를 옹호하는 입장이라고 디지털 문화의 긍정적인 면을 옹호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우선은 라와 마의 입장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라, 마를 이런 방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라, 마의 입장에서 바사를 비판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바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있고 사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모범 답안은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입장을 갖다 놓고 라마는 디지털 문화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이 입장에 따르면 이제 라의 내용과 마의 내용, 그러니까 라와 마가 각각 디지털 문화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들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문화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바와 사는 다음과 같이 비판될 수 있다 혹은 비판할 수 있다 이렇게 쓰시고 그러면 이제 바에 대해서 정리하시고 다음에 사에 대해서 정리하고 비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포맷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아날로그의 입장에서 아날로그 문화를 긍정하는 입장에서 디지털 문화를 긍정하는 입장을 비판하는 경우에 그래서 예를 들면 바사가 아날로그 문화를 긍정하는 입장이니까 바사는
아날로그 문화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바의 내용은 이렇고 사의 내용은 이렇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단락이 되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단락은 아날로그 문화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라마는 다음과 같이 비판될 수 있다 혹은 비판할 수 있다. 라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렇다. 다음에 마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근데 하지만 혹은 그러나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하지만 이하의 내용과 하지만 이하의 내용이 일반적인 비판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지문과 관계없는 내용으로 비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놓치지 않는다면, 특히 이 부분을 자기의 언어로 충분하게 쓸 수 있으면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강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